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플렁크 솔루션즈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강채희라고 하고요. 오늘 이제 에이전틱 옵저버빌리티랑 AI 운영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점심을 드시고 많이 피곤하실 텐데 30분 뒤에 쉬는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세션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AI가 요즘 정말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저희가 업무에서도 AI를 많이 활용을 하기도 하고 일상에서도 이 AI가 녹아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AI라는 기술을 자연스럽게 접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녀분들이 공부를 할 때 모르는 게 있으면은 그냥 인터넷에 물어보는 게 아니라 바로 뭐 챗 GPT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뭐 할머니나 할아버지 같으신 분들은 사주를 이제 AI한테 물어보는 그런 상황에 많이 놓여 있게 됐는데요. 오늘은 이런 AI를 주제로 스플렁크에서는 어떠한 옵저버빌리티 모듈을 제안하는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저희가 옵저버빌리티 트랙에 있으니까요. 모니터링의 시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를 모니터링하는 거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 해당 인프라에서 발생하는 수치 정보들, 뭐 매트릭 정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메모리나 CPU의 사용량 같은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프라에 문제가 발생했나?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지? 라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순히 또 인프라가 생겨나는 게 아니라 뭐 어플리케이션, 뭐 네트워크 같은 내용들이 많이 발전하면서 또 발생하게 되면서 확장성과 뭐 성능, 보관력 같은 기능들을 고려하게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인프라만을 모니터링하는 게 아니라 뭐 어플리케이션, 그래서 백엔드도 한번 살펴보고 또 프론트엔드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엔드투엔드의 형태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중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내용을 옵저버빌리티라는 단어로 표현해서 이제 프론트에서부터 발생하는 내용을 백엔드까지 한번 엔드투엔드로 살펴보자라는 용어로 이제 옵저버빌리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옵저버빌리티 방향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이해해야 하고 분석해야 되는 영역들이 점점 더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오늘 주제가 또 이제 AI를 빼놓을 수 없던 주제이기 때문에 가장 이렇게 화두가 되고 있는 이 AI 기술의 등장으로 옵저버빌리티 구현에 이제 새로운 시각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오늘날 이렇게 많이 발전한 AI 기술에 따라서 옵저버빌리티를 구현을 할 수도 있고, 또 이러한 AI를 구성하는, 이런 AI 스택이 구성되어 있는 인프라나 어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해야 하는 상황에 함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세션에서는 이런 AI 기술과 관련된 옵저버빌리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영어로는 AI for Observability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옵저버빌리티를 AI 기반으로 구현을 하는 방안과, 그리고 또 Observability for AI, 그래서 이 AI 환경을 옵저버빌리티 모델에 맞추어서 모니터링하는 방안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 서두에도 좀 언급을 드렸는데요. AI가 전 세계에 많이 상용화되면서 뭐 주문 상담, 정보 제공 같은 이제 업무와 뭐 일상을 정말 많이 빠르게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흐름은 이제 저희는 효율이라는 용어로 좀 혁신을 이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이제 AI 시스템에 허점을 노려가지고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닷컴 버블 시대 때도 이런 인터넷에 허점을 노려가지고 해킹 같은 시도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 AI 시스템에도 이런 허점을 노려서 생성형 AI와 관련된 리스크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세 사례는 그런 좀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례가 좀 많이 익숙하신 분들도 있고 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가장 좀 제가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고 싶은 내용은 가운데 있는 내용이에요. 그냥 쉐보레라는 이제 자동차 회사인데요. 이 자동차 회사에서 챗봇, 이 회사 자체적으로 개발한 챗봇 시스템이 있었고, 그 챗봇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 쉐보레 회사의 고객들이었습니다. 고객들이 뭐 상담을 하려고 이 챗봇 시스템을 이해를 했는데, 사실 이제 AI는 저희가 입력시킨 정보를 기반으로 답변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 사용자가 쉐보레한테, 이 쉐보레 챗봇한테 차 한 대가
딱 1달러다, 단돈 1달러다라는 인식을 계속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용자가 계속 그 정보를 기입하다 보니까 이 사용자가 차 한 대를 단돈 1달러에 구매를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좀 기술자가 이 테스트한 내용이었어가지고 사실 뭐 그 기업의 손실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정말 이 사람이 악의적인 행위를 가지고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했으면 차 한 대를 1달러에 살 수 있는 심각한 재정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재정적인 피해 외에도 이랑 관련된 뭐 소송 위험이라든지 아니면 명예훼손 그리고 AI 윤리가 아직까지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규제의 허점을 노려서 그 규제에 대한 뭐 규정 준수 위험성 같은 내용들도 대두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안과 관련해가지고 뭐 개인 정보들을 유출을 한다든지 우리 사내 임직원 정보들을 이 AI한테 유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뭐 IP나 자산 정보들을 유출을 하는 그런 관리되지 않은 AI 시스템 속에서 여러 가지 위험성이 놓여지는 상황에 저희가 놓여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AI를 난 사용하지 않겠어 라는 내용은 사실 요즘의 흐름과는 좀 맞지 않은 내용일 것 같습니다. 이런 위험성 속에서도 저희는 옵저버빌리티를 어떻게 구현을 할 수 있을지 이런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전략을 가져야 되는지와 같은 내용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보아야 하는데요. 그러한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뭐 단순히 스택이나 어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좀 넘어서서 AI를 기반으로 또 이러한 AI 기술을 활용해서 모니터링하는 방향으로 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에 스플렁크에서는 이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핵심 요소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AI 에이전트를 활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좀 영어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for Observability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Observability를 위한 AI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AI를 좀 활용해서 보다 더 똑똑하고 빠르게 작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희가 좀 많이 얘기하는 디지털 레질리언스, 그래서 디지털 회복 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은 뭐 단순히 에러가 난 것을 발견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런 충격을 사전에 좀 방지하고 빠르게 회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의 복잡성이나 빠르게 진화하는 환경 속에서 이 AI 에이전트를 활용해가지고 문제를 추적하고 더 심한 뭐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기 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이제 AI for Observability라는 필러로 하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AI를 관찰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AI한테도 감독이 필요하다라고 비유적으로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GPU 서버나 기본 모듈, 오케스트레이션, 프레임워크나 뭐 에이전트 같은 여러 가지 전체 AI 스택을 관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또 영어로 그 Observability for AI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AI를 위한 Observability를 구현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언급을 해드리면요. AI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좀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이 됩니다. 좀 더 빠르게 좀 탐지를 하고 문제 사항이 발생하면 좀 더 빠르게 탐지를 해서 이것들이 탐지하는 데 보통 소요됐던 시간을 대폭 감소를 시켜주고 또 이에 더불어서 인공지능이 생성한 이 근본 원인 분석,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라는 것을 이제 AI한테 분석을 맡기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AI한테 이런 분석 시간을 맡기면 그거에 따른 이제 조사 시간을 사람이 했던 거에 반면에 조금 더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좀 분석에 대한 자동화 프로그레스를 맞추고 또 후속 조치, 이거에 대한 이슈 사항이 있었을 때 우리는 어떠한 대응을 해야 될까? 그리고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프로그레스를 구축해야 될까 같은 내용들도 AI한테 물어봐서 이 모든 라이프 사이클을 자동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와 함께 진화하는 옵저버빌리티라고
언급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처음에 Observability라는 제품군이 있었고 그 다음에 AI Assistant in Observability라는 제품군을 이제 스플렁크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은 현재도 이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기능이고 사실 이제 작년부터 활발히 좀 많은 고객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챗봇 형태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의 시스템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자연어로 질의를 해서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이제 AI 조교 같은 기능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이제 현 상황에 맞게 이제 에이전틱 옵저비리티 이를 완전히 좀 자동화하는 우리가 그 모든 프로그레스를 조금 더 자동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에이전틱 옵저비리티라는 기능을 이제 요즘은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기능 AI 어시스턴트 인 옵저비리티부터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게 그 AI 어시스턴트를 활용을 해가지고 옵저비리티 환경에서 좀 질의를 하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자연어를 기반으로 대화형 프롬프트를 통해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영어로 좀 써있긴 하지만요. 우리 서비스에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너가 생각했을 때는 왜 이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 라는 답변을 이 AI가 쭈르륵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더 나아가서 이 서비스랑 뭐 연관된 로그를 알려줘. 이거에 관련된 매트릭 정보를 알려줘 라고 하면은 AI 어시스턴트가 그 정보들을 나열해 줍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통해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또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풍부한 정보들을 저희한테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오는 솔루션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AI 어시스턴트에서 좀 더 나아가서 이제 AI 에이전트를 기반으로 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 서비스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졌을 때 질의를 하는 식으로 AI를 활용을 했다면 이 AI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전에 문제를 좀 해결하고 자동화를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춘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근본 원인에 대한 뭐 로그, 매트릭, 트레이스 같은 정보들을 종합하여 궁극적으로 결과를 좀 도출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 내용은 뒤에서 좀 더 간단하게 데모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AI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방안에는 이런 방안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제 복잡한 시스템을 하나하나 살펴봤던 과거와는 달리 이 AI 에이전트를 활용을 해서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또 문제를 감지하고 그리고 컨텍스트를 구성해서 초기 조치를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은 이제 AI한테 모든 것을 맡긴다라기보다는 휴먼 인 더 룹이라고 해서 좀 사람이 이 그 통제력을 가지고 통제권을 좀 유지를 해서 AI는 우리의 요구 사항에 맞게 활용하는 방식으로 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순히 좀 어시스턴트, 조교의 느낌으로 시작됐던 AI는 이제 실제로는 행동을 하는 이제 에이전트로 발전해서 사전 예방의 수준으로 AI for Observability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그냥 기본적으로 좀 트러블 슈팅에 대한 전체 흐름도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뭐 AI가 있든 없든 원래 이제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뭐 알라트를 띄우고 우선순위를 분류하고 어떻게 복구를 하고 왜 이게 발생했는지 분석하고 하는 식으로 좀 트러블 슈팅을 진행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전 과정에서 AI 에이전트가 이제 함께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준비 단계에서는 AI 에이전트를 가지고 우리 환경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설정을 도와가지고 옵저비리티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프로그레스를 구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하고 이를 감지하는 거를 AI 디텍션 에이전트라고 해서 별도의 설정 없이도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또 예측 알림을 해서 좀 더 똑똑하게 좀 더 효율적으로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핵심 요약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생하는 알람들이 좀 많이 있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분류를 해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사이트를 사용하는 고객들의 등급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일반 사용자보다는 VIP 등급을 가진 고객들의 문제를 좀 더 빠르게 해결을 해줘야 된다면 그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원인 우선순위를 분류를 해야 되는데요. 이 우선순위 역시도 AI 트러블 슈팅 에이전트가 함께 해서 뭐 비즈니스나 사용자들의 영향도 같은 것들을 파악을 해서 근본 원인에 대해서 빠르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복구 단계에서는요, AI 레디미에이션 에이전트라고 해서 이 에이전트가 자동화 또는 사용자 참여형 그런 복구 프로세스를 실행해서 다운타임을 최소화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 과정은 AI 네이티브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하여서 또 채팅형 AI 어시스턴트를 통해 가지고 사용자와 AI 에이전트가 의사소통을 하면서 결과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저희 앞선 오전 세션에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AI 캔버스라고 해가지고 정말 뭐 대시보드도 만들어주고 알람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정말 사용자 친화형 맥락 가이드를 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밑에 이제 AI Observability MCP 서버랑 연동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게 이제 로드맵 상에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전 것들 뭐 슬랙이나 팀즈 같은 메신저 프로그램이랑 연동을 해서 알람들을 받아보시는 기능들은 좀 익숙하게 그냥 원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받았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받아서 개발자랑 이제 SRE가 자연스럽게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을 사실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데모로 보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한번 데모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m a site reliability engineer for the Buttercup T-shirt company. And this morning, I'm sipping on my coffee and checking in on our new AI agents in Splunk Observability Cloud. Overnight, the system automatically detected multiple issues. It then grouped related alerts into incidents and even auto-resolved some. So I only see what matters. Let's look at this production issue. It looks like a WebSocket service was having issues causing the T-shirt page to not load. I can see the summary of the issue, the root cause, and my next steps. So let's dig into it. The AI troubleshooting agent gathered evidence from synthetic tests, found metrics showing high memory usage, an alert showing a potential crash loop was detected, and logs showing errors closing WebSocket connections. It also mapped dependencies to the WebSocket service erroring out. Based on all of this, it built a high-confidence hypothesis of a memory leak in the WebSocket service. It validated it and traced the root cause to a bug in a previous code commit. All of this initiated and executed by the AI agent, completely autonomously. But I can also interact with the agent, ask some follow-up questions, or take different troubleshooting paths right inside the workflow. Instead of being paged at 3 a.m., the AI remediation agent ran a safe, temporary mitigation for a pod restart and verified that my web page is up and running again within just a few minutes of the issue being detected. This is Splunk Observability, doing the heavy lifting so engineers like me can focus on building, not firefighting. 네, 이 짧은 데모를 한번 살펴보셨는데 사실 이렇게 데모로 보시는 게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이제 이 자막이 안 보였을 분들을 위해서 요약을 드리자면은 사실 이제 새벽 3시에 뭔가 우리 시스템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정말 운영을 해보시는 분들은 새벽에 갑자기 전화 받으셔가지고 회사에 급히 출근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장애가 나서 그거에 장애를 대응을 했어야 됐는데 이제는 이 AI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AI 에이전트가 문제가 발생했네? 라고 그걸 감지하고 이게 왜 발생했을까? 라고 좀 분석을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다각도 방면에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근본 원인 분석을 살펴보기 위해서 뭐 다른 테스트도 한번 좀 실행을 해보고 여러 가지 이렇게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그 원인을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제 이 원인을 찾아낸 거예요. 이 뭔가 여기서 이 영상에서는 이제 코드 커밋에서 에러가 난 거였는데 그거를 찾아내 가지고 이 코드 커밋에 대해서 뭐 커밋을 취소를 한다든지 롤백을 한다는 식으로 해결을 해서 이 AI 에이전트가 사고가 발생한 지 2분 만에 그것들을 빠르게 처리를 하는 그런 데모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선 내용은 이런 AI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두 번째로 좀 이야기 드릴 내용은 이러한 AI를 관찰해야 됐다는 그런 내용을 한번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라든지 뭐 스토리지, 하드웨어 같은 기존 인프라뿐만 아니라 AI 인프라를 구성하는 모델이라든지 벡터DB, 오케스트레이션, AI 프레임워크 같은 그런 상태나 소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을 이제 스플렁크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APM 제품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셨을 때는 이런 일반적인 APM 매트릭들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AI 에이전트나 뭐 AI 스택을 모니터링하는 방법에는 기존의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과는 조금 다른 방법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AI에서 발생하는 품질과 관련된 내용들, 이제 AI가 환각이라고 해서 할루시네이션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정보들도 받아와야 되고 또 이제 보안성을 고려해서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행위가 있는 수치들도 한번 받아와야 됐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AI랑 직결된 비용과 관련된 정보들도 가지고 와서 이런 AI 에이전트를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좀 언급드릴, 먼저 스플렁크 옵저버빌리티에서 이런 AI 인프라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내용에서는요, 앞서 설명드린 매트릭 정보들을 수집해서 뭐 AI 모델의 가용성이라든지 성능, 효율성을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뭐 모델의 상태나 뭐 GPU의 Q, 메모리 정보들을 확인을 해가지고 이 AI 이슈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뭐 어떤 모델이든 상관없이 뭐 클라우드든 사스든 로컬이든 구분 없이 모니터링이 가능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AWS에서 실행하고 있는 뭐 클라우드 호스팅 모델, 베드락을 실행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VLLM을 통해 가지고 모델이 뭐 제공하고 있는 서빙 플랫폼에서 내용을 확인을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뭐 대규모 추론이나 모델 서비스를 위해서 쿠버네티스를 기반으로 좀 운영하고 있는 클러스터 같은지 이 상관없이 이 세 개 모두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 내부의 성능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 API 성능까지도 상관 관계를 통해서 상관 분석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모델의 자체 텔레메트리 데이터, 이 토큰이 언제 발생을 했는지, 언제 처음으로 발생을 했는지, 그리고 시간당 뭐 토큰이 얼마큼 생성되는지 그런 수치들도 가지고 와서 모델 자체 내부의 성능을 모니터링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클라이언트 API 성능, 이제 이런 모델 안에 있는 뭐 클라이언트 간들의 뭐 성능들을 확인을 해보고 싶다라는 경우에는 이 클라이언트 API 성능을 확인을 또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또 발생한 신호들을 메타데이터로 연관시켜가지고 그 근본 원인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좀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실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발표 중간에 토큰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이 토큰이라는 용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AI에서 토큰은 모델이 언어를 이해하고 또 처리하는 가장 작은 단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학 시간에 저희가 이제 원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원자를 이 AI 토큰에 빗대어서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큰은 AI가 데이터를 처리하고 뭐 그것들을 비용과 속도를 결정짓는 그런 중요 요소이기 때문에 이제 곧 비용으로도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토큰이 많이 사용이 되었으면 비용이 많이 나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스플렁크 옵저버빌리티는 뭐 이런 토큰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서비스나 팀 대상을 또 필터링해서 어느 팀에서 토큰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혹은 어느 서비스에서 토큰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와 같은 내용들을 모니터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프라를 모니터링을 했다면 또 에이전트 관점에서의 뷰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이나 GPU, 뭐 LLM, 오케스트레이션이 어떤 순서나 비용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을 해야 하는데요. 그런 요소에 이제 보안적인 요소들, 뭐 개인정보 해킹과 같은 이슈들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아니면은 뭐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전형적인 LLM 공격과 같은 기능, 그 해킹 방법들이 사용되지 않았는지를 이제 전 과정에 함께 보안을 고려해서 AI 에이전트를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AI 에이전트 모니터링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AI 에이전트 간의 뭐 상호작용, 벡터 DB를 호출을 한다든지 도구를 뭔가 호출을 한다든지와 같은 그런 흐름을 시각화하는 요소로서 AI 에이전트를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AI 인프라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제 문제가 발생을 했는지를 파악했다면 이 AI 에이전트 모니터링을 통해서는 어디에서 어떤 서비스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는지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느 구간에서 시작돼서 처음에는 뭐 잘 흘러가다가 갑자기 중간에서부터 문제가 생겼으면 그 중간이 어디 있는지 파악하고 그 중간이 끼치는 영향이 어디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그 끝단까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을 이제 트레이스를 중심으로 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좀 AI 에이전트 모니터링이 도와주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뒷 내용들이 조금 더 제가 앞서 설명드린 내용에 맞는 설명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여기 보시면은 AI 에이전트 서비스별로 이 리스트업이 된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 요청의 수라든지 에러의 수, 뭐 레이턴시와 같은 내용들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또 좀 유의 있게 보셔야 되는 부분은 에이전트별로 그 품질이 어떻게 되는지 품질에 대한 판단을 이 스플렁크 옵저비리티에서 해주면서 뭔가 환각이 일어나는 것 같아, 편향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와 같은 그런 정보들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APM에서 보셨던 워터폴 AI 워터폴 모니터링 방법을 이제 AI 에이전트에서도 동일하게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을 보시면은 뭐 라그 서비스에서 오픈 AI로 연결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엔트로픽으로 호출이 된다든지와 같은 형태를 이렇게 워터폴 형태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어디에서 뭔가 병목 구간이 발생을 했구나. 또는 이제 여기 발생했던 뭐 프롬프트의 인풋, 아웃풋 값들을 확인을 해보면서 이 내용들을 좀 종합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뭔가 우리의 모델에 어떤 문제가 있네 하면서 모델을 수정을 해야겠다, 혹은 뭐 모델을 바꿔야겠다라는 식으로 결과를 도출을 또 해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AI 에이전트의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이제 이 내용은 조금 정리하는 내용이어가지고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바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이제 AI 시큐리티 모니터링 내용이에요. 제가 앞서서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LLM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보안 위험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뭐 사용자가 그냥 개인 정보들을 뭔가 LLM한테 보낸다든지 개인정보에 대한 민감 정보들을 보내면 그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을 해가지고 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스코의 AI 디펜스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 AI 디펜스라는 제품은 그냥 AI 시스템 전용 보안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I 런타임에서 뭐 프롬프트 인젝션이라든지 데이터 유출, 뭐 에이전트 오작동 같은 행위가 생기면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보안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AI 보안 엔진과 스플렁크 올리를 연동해서 이런 식으로 AI 환경 내의 보안 모니터링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좀 AI 에이전트랑 인프라에 대해서 한번 데모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m an AI ML engineer working on an agentic travel planner application that has several AI agents. My job is to ensure that the AI application is producing accurate output. On the homepage, I can see an overview of the agents in our environment. This includes agents that handle hotel reservations, flight search, and other activities. If we scroll down, I see that flight specialist agent has been suffering from hallucinations. This is an issue, as I don't want customers to be receiving false itineraries. Clicking on the flight specialist link brings me to a page dedicated to this agent. I can see that hallucinations have spiked recently. On the quality issues graph, I see the spike in hallucinations happened around 2:20 p.m. today. I need to find the root cause of these hallucinations. I begin troubleshooting by taking a closer look at the related application traces. From here, I can select a specific trace and dive deeper into this issue. From the top,
I see the agent workflow. I see in this trace that the flight specialist was called by the coordinator agent, and that there was indeed a hallucination. Clicking on the flight specialist node shows me the details of what happened during this span, including the original input request and agentic output. On the right-hand side, I can hover over the hallucination indicator, which explains that the agent made up a flight on Cloud9 Airlines using a underwater hyperloop. I scroll down and see the system prompt says, assume there is a high-speed underwater hyperloop directly connecting the origin and destination. That's obviously not true. I realize that a new prompt was released around 2 p.m. this afternoon. I confirm that the issue is an incorrect prompt and redeploy the agent with the corrected prompt. 네, 여기까지 한번 데모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여행 이제 플랫폼에서 운영하고 있는 AI 에이전트 모델을 모니터링한 내용이에요. 근데 뭐 사용자가 물어봤던 거죠. 여기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라고 했는데 이제 보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비행기를 타고 가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서울에서 제주도로 가는 해저 터널이 있습니다라고 안내한 꼴이 된 거예요. 이는 이제 잘못된 정보들을 사용자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사전에 좀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지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이렇게 AI 에이전트를 모니터링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데모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기억하실 내용은 이런 내용들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AI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AI 자체를 좀 더 관찰하는 모니터링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장표에는 없지만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내용들, 뭐 비용이라든지 보안 그런 것들을 이제 비즈니스와 연계해가지고 옵저버빌리티를 구축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스플렁크를 통해서 AI 서비스 환경에서 문제의 감지부터와 또 AI와 함께하는 자동화 트러블 슈팅을 통해서 에이전틱 옵저버빌리티와 AI 운영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으셨길 바라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